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훈 씨,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41살 운전기사, 그것이 제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옆에는 결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여인이 떨리는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40대 운전기사와 재벌가의 부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선 앞에서 마음은 이미 저편으로 건너가 버렸을 때 말입니다. 이것은 평범하다 못해 초라했던 남자가 어떻게 손 닿을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아니, 사랑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4월의 비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날도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 그곳에서 저는 벌써 3년째 전속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41살 이혼 경력이 있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평범하다는 말도 사치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도가 났고 아내는 떠났습니다. 당신하고는 미래가 안 보여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운전대만 잡아왔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사모님 윤서 씨가 백화점 문화센터 수업을 마치고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앞유리를 두드렸고 저는 와이퍼를 작동시키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0분 늦으시네.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늘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분이 나올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기다림이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 안의 시간이 편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는 그 작은 공간에서 저는 그냥 한 명의 운전기사일 수 있었으니까요. 오후 4시 40분 백화점 입구로 윤서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우산을 펼쳐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속을 걸어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그녀가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입구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말하며 우산을 그녀 위로 받쳐들었습니다. 아, 정훈 씨, 미안해요. 수업이 좀 길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늘 부드러웠습니다. 36살의 윤서 씨는 언제나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우아함 뒤에 어딘가 쓸쓸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요. 3년을 누군가의 곁에서 지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차까지는 불과 10m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산을 오직 그녀만을 향하도록 기울였습니다. 제 어깨가 젖는 건 상관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일이었으니까요. 아니, 그땐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서 씨가 차에 탑승하고 제가 문을 닫은 뒤 운전석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정훈 씨, 백미러로 그녀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동안 그녀가 먼저 제 이름을 부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네, 사모님. 당신 어깨 다 젖었네요. 저는 무심코 제 어깨를 봤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기에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그녀는 그걸 알아챘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모님. 항상 이러시는군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늘 젖은 채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으로 한 사람으로 봐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감정이 뭔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까지는 20분 거리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윤서 씨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꾸만 백미러로 그녀를 훔쳐보게 됐습니다.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40이 넘은 남자가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저렇게 슬퍼 보이는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훈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저녁 스케줄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 씨가 돌아섰습니다. 저도 차에 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훈 씨, 그녀가 멈춰서서 다시 돌아봤습니다. 네, 사모님.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밖에서 오래 기다리셨으니까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차 안에 있거나 차고에 있거나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사모님께서 편히 쉬셔야. 그냥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날씨도 추운데.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저택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이 너무 넓었습니다. 제가 사는 원룸의 10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큰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화려하지만 차가웠습니다. 마치 쇼룸 같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 같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내려올게요. 윤서 씨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제 낡은 옷이 고급 소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설탕은요? 한 스푼만 부탁합니다. 윤서 씨가 직접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외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훈 씨, 벌써 3년이 됐네요. 그러게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불만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불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이 일은 안정적이었고 급여도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고요했습니다. 제 무너진 삶을 추스르기에 적당한 일이었습니다. 정훈 씨는 참 성실하세요.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장, 윤서 씨의 남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직접 본 적은 5번도 안 됩니다. 항상 해외 출장 중이거나 늦은 밤에만 귀가했기 때문입니다. 마주쳐도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을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커피잔만 들여다봤습니다. 정훈 씨, 네. 혹시 외로우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윤서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외롭다는 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인 게 외로운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 속에 있어도 연결되지 못하는 게 외로운 건가요? 외롭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 그런 단어는 제 사전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궁금했습니다. 사모님은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제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물었으니까요. 윤서 씨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살고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은지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님은 1년에 반도 집에 안 계세요. 계셔도 대화는 없어요. 저는 그저 이 집의 장식품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난이 외로운 게 아니구나. 풍요 속에서도 외로움이 있구나. 아니, 어쩌면 그녀의 외로움이 제 외로움보다 더 깊은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네요. 윤서 씨가 황급히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은 있습니다. 윤서 씨가 저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통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 걸어온 사람이 다른 혼자 걸어온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이 작은 대화가, 이 짧은 눈맞춤이 훗날 우리 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방이 더 좁아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늘 젖은 채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그녀를 기다릴 것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것이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것이 단지 일이 아니게 될 거라는 것을요. 5월의 햇살은 부드러웠습니다. 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침 7시 저택 차고에 도착해 차를 점검합니다. 엔진 오일, 타이어 공기압, 내부 청소,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완벽한 차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녀를 안전하게 모시는 것, 그게 제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침 8시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윤서 씨의 첫 스케줄은 아침 9시 요가 클래스였습니다. 저는 차고 옆 작은 대기실에 앉아 그녀가 나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커피를 마신 날 이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운전만 했고 그녀는 여전히 뒷좌석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다면 가끔 백미러로 눈이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서 씨가 흰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높이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어떤 화장을 한 모습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모님. 저는 차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정훈 씨.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제 하루가 밝아졌습니다. 한심한 일이었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요가 센터까지는 15분 거리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는 그녀의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소리, 창문 밖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 쉬는 소리. 저는 그 모든 게 궁금했습니다. 내 자리는 언제나 여기다. 저는 운전대를 꽉 쥐며 생각했습니다. 운전석, 그녀의 뒤, 그녀의 시선은 나를 향하지 않는다. 앞만 본다. 그게 맞다. 그게 제 자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독이었습니다. 요가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2시간 후에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윤서 씨가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2시간, 저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근처 편의점에 가서 커피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차로 돌아와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니, 아무 생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그녀의 웃는 얼굴, 슬퍼 보이는 뒷모습, 당신은 늘 젖은 채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라고 했던 그 목소리. 저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40이 넘은 남자가 그것도 남의 부인을 생각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란 게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저는 센터 앞으로 차를 가져갔습니다. 정확히 11시 윤서 씨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살짝 배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정훈 씨, 점심 드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저도 안 먹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또다시 있을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니, 사모님께서 편하게 드셔야 혼자 먹는 게 더 불편해요. 그냥 간단하게 국밥집이라도 갈까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근처 작은 국밥집에 갔습니다. 윤서 씨는 아무렇지 않게 들어갔지만 저는 어색했습니다. 사모님과 기사가 함께 식사한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드실래요? 저는 해장국으로.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윤서 씨가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불편하시죠? 아닙니다. 거짓말. 표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제대로 웃는 얼굴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훈 씨, 저도 그냥 사람이에요. 같이 밥 먹는 게 뭐가 이상해요? 하지만 사모님이라고 부르니까 더 이상하네요. 그냥 편하게 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맛있죠? 네, 맛있습니다. 저 여기 자주 와요. 혼자서.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자요? 네. 집에서 먹으면 너무 조용해서 여기 오면 사람들 소리라도 들리잖아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외로우신가 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외롭죠? 많이. 윤서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훈 씨, 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삼켰습니다. 극복이라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거니까요. 그렇게 쉽게 인정할 수 있어요?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한다고 바뀌는 건 없으니까요.
윤서 씨가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결혼이요.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매일 부정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무관심할 뿐이에요. 저는 그냥 그 집에 사는 사람일 뿐이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가끔은 생각해요. 차라리 싸우기라도 하면, 뭐라도 하면 좋겠다고. 무관심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국밥을 먹던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위로, 그녀의 손 가까이로. 하지만 닿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는 손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서 씨는 봤습니다. 제 손이 움직였다가 멈춘 것을.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훈 씨, 네, 고마워요. 마음만으로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윤서 씨는 점점 저를 찾았습니다. 정훈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잠깐 산책하고 싶은데. 정훈 씨, 이 책 재밌던데 읽어보실래요? 정훈 씨, 오늘 커피 한 잔 어때요? 처음엔 예의였습니다. 그냥 친절한 사모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기대가 됐습니다. 저도 그녀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스케줄이 없는 날이면 아쉬웠고 그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운전기사일 뿐이야. 그녀는 손 닿을 수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마음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이미 선을 넘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6월의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날도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2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윤서 씨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착각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냥 외로워서 나한테 친절한 거야. 나는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가슴이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녀의 눈빛이, 목소리가 모든 게 단순한 친절 이상이라고. 오후 3시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윤서 씨였습니다. 정훈 씨, 미안한데 1시간만 더 기다려줄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친구가 늦게 와서. 천천히 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다리는 건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편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1시간이 지나고 윤서 씨가 나왔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비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다가가자 저는 알았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정훈 씨,
미안해요. 조금 마셨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저는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차까지 걸어가는데 그녀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얼른 손을 뗐습니다. 괜찮아요. 윤서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퍼 보였습니다. 차에 태우고 저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백미러로 그녀를 봤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훈 씨, 신문 봤어요? 신문이요? 회장님 기사요.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래요. 프랑스에서 중요한 계약 성사시켰대요. 좋으시겠습니다. 근데 사진에 여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비서래요. 새로운 비서. 근데 왜 둘이서만 저녁을 먹고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모님, 괜찮아요. 익숙해요. 언제나 이랬으니까. 저는 그냥 집에 있는 장식품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훈 씨, 네, 부러워요. 네, 당신은 자유로워 보여서 저는 이 세상 속에 갇혀 있는데 당신은 매일 밖으로 나가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제 세상이 있습니다. 무슨 세상이요? 가난이라는 세상이요. 선택할 수 없다는 세상이요. 윤서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둘 다 갇혀 있네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윤서 씨가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정훈 씨, 잠깐만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혼자 들어가기 싫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서 씨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 있었습니다. 앉아요. 괜찮습니다. 앉으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윤서 씨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이미 많이 마신 상태였는데도 같이 한잔해요. 사모님, 저는 한 잔만요. 제발. 저는 잔을 받았습니다. 윤서 씨가 와인을 마시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와인이 쏟아져 그녀의 손등에 흘렀습니다. 아, 저는 본능적으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손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희의 숨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이러면 안 돼. 머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훈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이상한가 봐요. 당신을 보면 마음이 편해요. 사모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손을 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요. 안 됩니다. 왜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저 뭐요? 운전기사? 그게 전부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은 지난 석 달 동안 저를 한 사람으로 봐줬어요. 사모님이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하지만 저도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정훈 씨, 저는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너무 외로워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저도 외롭습니다.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제 진짜 마음을, 저도 사모님을, 아니,
윤서 씨를 보면 마음이 편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힘들지 않은 건 윤서 씨를 볼 수 있어서입니다. 윤서 씨가 울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우린 어떡해요?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훈 씨, 죄송합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서 씨가 소파에 앉아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가야 해. 지금 가지 않으면. 하지만 제 발은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서 씨, 네, 저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윤서 씨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윤서 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야 행복해요. 그 말에 제 마지막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금기를 넘어서 그녀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침묵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순간만큼은 저희는 진짜였습니다. 두 명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둘을 어디로 데려갈지. 7월의 열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윤서 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아니, 선이 무너졌다고 해야 할까요? 저희는 매일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눈빛 하나, 말 한마디, 우연히 스치는 손끝까지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루에도 100번씩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제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날은 윤서 씨의 스케줄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보통은 쉬는 날이지만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정훈 씨, 오늘 시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잠깐 드라이브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드라이브가 아니라는 것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무 데나요. 멀리, 아무도 우릴 모르는 곳으로. 1시간 후 저는 차를 몰고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윤서 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뒷좌석이 아니라 제 옆에. 그것만으로도 제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계세요? 강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윤서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가끔 신호를 기다릴 때 저는 그녀를 훔쳐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둘 다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 반을 달려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해변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여기 좋네요. 윤서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내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7월의 햇살이 바다를 반짝이게 했습니다. 정훈 씨, 같이 걸을까요? 윤서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손을 잡았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파도가 발목을 적셨습니다. 시원해요. 윤서 씨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정훈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그래도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 해변 끝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윤서 씨가 주문했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정훈 씨, 네. 후회해요? 뭐요? 저를 만난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앞으로 힘들어질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윤서 씨와 함께라면 어떤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윤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윤서 씨의 미소만 있으면 됩니다. 정훈 씨, 그녀가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살아있게 해줘서. 저도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제 삶에 다시 의미를 주셔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다시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답네요. 윤서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을이 아니라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편하게 있어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정훈 씨, 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린 서울로 돌아가야 하죠. 네. 그럼 다시 사모님과 기사가 되는 거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윤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할게요. 평생.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윤서 씨는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계속 그녀를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저에게 그럴 자격은 없지만 이 사람이 웃을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서울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저택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윤서 씨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잠시 어리둥절해 하더니 저를 봤습니다. 벌써 왔네요. 네. 들어가기 싫어요. 저도 보내드리기 싫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훈 씨, 네. 키스해도 돼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저는 정말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윤서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신은 저보다 강한 사람이네요. 아닙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윤서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내려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천만에요. 내일 봐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윤서 씨가 돌아서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훈 씨, 네, 사랑해요. 그 말을 외치고 그녀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녀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랑해요.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는 것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8월의 뙤약볕이 내리쪼았습니다. 저와 윤서 씨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눈을 피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회장님은 한 달간의 유럽 출장을 떠났습니다. 집에는 윤서 씨 혼자였습니다. 하녀들은 주말마다 쉬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윤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훈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네, 있습니다. 집에 와줄 수 있어요? 혼자 있기 무서워서. 혼자 있기 무섭다는 말.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 밤 뭔가 달라질 거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거울을 봤습니다. 41살의 평범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초라한 남자였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저택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윤서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디자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우아했습니다. 머리는 한쪽으로 넘겨 어깨에 늘어뜨렸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모습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왔어요.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시선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했어요. 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서툴지만 맛있을 겁니다. 식탁으로 갔습니다. 간단한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도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앉아요. 윤서 씨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그녀도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촛불 너머로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인 따라줄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와인을 땄습니다. 손이 떨려서 병이 잔에 부딪혔습니다. 떨리죠? 윤서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네, 많이 떨립니다. 저도요. 우리는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를 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와인을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포크를 드는 모습, 입술에 와인잔을 가져가는 모습, 가끔 저를 훔쳐보는 그 눈빛, 모든 것이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정훈 씨, 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3년 하고 넉 달이 된 날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녀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에 기억하고 계셨군요. 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윤서 씨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운전기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비 오던 그날이었습니다. 윤서 씨가 당신은 늘 젖은 채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라고 하셨을 때 그때 뭔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때 윤서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그때 느꼈어요.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천천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와인을 한 잔, 두 잔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익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명을 어둡게 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빛들이 아니라 그녀만 보였습니다. 정훈 씨, 네, 무서워요. 윤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 감정이요. 당신에 대한 제 마음이. 그리고 오늘 밤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윤서 씨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무섭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윤서 씨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그게 두렵습니다. 윤서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당신은 이미 저를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훈 씨, 그녀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36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짜로 사랑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은 저를 거래의 도구로 봤고 남편은 저를 집안의 장식품으로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한 사람으로 봐줬어요. 한 명의 여자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제 손도 떨렸습니다. 윤서 씨, 오늘 밤 저와 함께 있어줘요. 진짜로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윤서 씨, 한번 그 선을 넘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알아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알아요. 알지만 전 이미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윤서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사랑해요, 정훈 씨.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했어요. 그 말에 제 마지막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윤서 씨.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간절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부드러웠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와인 맛이 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도 제 목을 감쌌습니다. 키스가 길어졌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우리는 잠시 떨어져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2층으로 갈까요? 윤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그녀는 가벼웠습니다. 제 품에 안긴 그녀가 제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떨렸습니다. 제 심장이 그녀에게 들릴 정도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심장 소리 들려요. 윤서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니에요. 좋아요.
당신도 떨리고 있다는 게 왠지 안심이 돼요. 2층 복도를 지나 침실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들어가요.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침실이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하얀 시트가 깔린 큰 침대. 저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도자기를 다루듯이 윤서 씨, 저는 무릎을 꿇고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가도 윤서 씨가 제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쉿, 가지 마요. 하지만 정훈 씨, 그녀가 제 두 손을 잡았습니다. 전 36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정해줬어요. 무엇을 공부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사람과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윤서 씨, 당신이 좋아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게 제 선택이에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은 윤서 씨의 밤입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은은한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에, 볼에, 턱선을 따라 정훈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천천히 해줘요. 저 떨려요. 저도 떨립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 씨는 아름답습니다. 거짓말, 화장도 안 했는데 화장 없는 모습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윤서 씨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윤서 씨가 울었습니다.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더 깊게, 더 간절하게.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떨렸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계속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그녀의 원피스 어깨끈에 손이 갔습니다. 윤서 씨, 정말 괜찮아요. 당신이라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이 저는 그녀와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옷깃이 하나씩 흐트러졌습니다. 그녀의 하얀 피부가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정훈 씨, 부끄러워요. 그녀가 팔로 몸을 가렸습니다. 보지 마세요. 왜요? 이렇게 아름다운데. 저는 그녀의 팔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윤서 씨는 완벽합니다. 거짓말쟁이, 진심입니다. 저는 그녀를 다시 안았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닿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정훈 씨도. 윤서 씨의 손이 제 셔츠 단추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풀었습니다. 저도 떨려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단추가 풀렸습니다. 셔츠가 벗겨졌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빛만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윤서 씨, 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저는 그녀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 누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 속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 두려움, 간절함, 행복. 정말 괜찮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네, 당신과라면 괜찮아요. 저는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우주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윤서 씨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조금 아프지만 괜찮아요. 계속해요.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아프지 않도록, 그녀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정훈 씨, 네, 고마워요. 이렇게 조심해줘서 당연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의 어색함과 긴장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서로의 호흡에 맞춰갔습니다. 윤서 씨, 네, 행복합니까? 네, 너무 행복해요. 그녀의 손이 제 등을 감쌌습니다. 손톱이 살짝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기뻤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달이 하늘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실제로 내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정훈 씨, 네, 저도. 우리는 함께 그곳에 다다랐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빛이었습니다. 눈부신 빛. 그리고 그 빛 속에 윤서 씨가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떨리는 몸으로.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누웠습니다. 그녀를 안았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윤서 씨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네, 이게 사랑하는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3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윤서 씨,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정훈 씨, 네, 한 번 더 해도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윤서 씨가 원하신다면 원해요. 당신을 더 느끼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횟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했다는 것,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 새벽 5시쯤 윤서 씨가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했습니다. 제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사람을 지킬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불가능할지라도. 동이 텄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서 씨가 눈을 떴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어젯밤이 꿈은 아니죠?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있고 싶어요. 그럽시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9시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샤워하고 올게요. 윤서 씨가 말했습니다. 네. 그녀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선을 넘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단 1초도. 샤워를 마친 윤서 씨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로브를 입고 있었습니다. 당신 차례예요. 네. 저도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어젯밤의 흔적들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윤서 씨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커피 끓여줄까요? 그럴래요. 우리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렸고 윤서 씨는 간단한 브런치를 만들었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베이컨, 평범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꿈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윤서 씨가 말했습니다. 윤서 씨가 만드셔서 그렇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우리는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아침이 매일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아침 이렇게 함께 식사하고 같이 웃고 같이 살 수 있다면.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라는 것을. 정훈 씨, 네. 뭐 생각해요? 윤서 씨와의 아침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서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래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죠? 네.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어젯밤을 가질 수 있어서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식사를 마쳤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가야 했습니다. 하녀들이 오기 전에 가야 하나 봐요. 윤서 씨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요. 알고 있어요. 현관에서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정훈 씨, 네, 어젯밤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키스했습니다. 길고 깊은 키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윤서 씨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택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요. 9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와 윤서 씨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연인이었습니다. 저희는 조심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사모님과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윤서 씨의 스케줄이 일찍 끝났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훈 씨, 네, 오늘 당신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집이요? 네, 당신이 사는 곳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초라합니다. 작은 원룸이에요. 상관없어요. 당신이 사는 곳이라면.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원룸은 정말 작았습니다. 저택에 화장실만도 못했습니다. 그녀를 그런 곳에 데려가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윤서 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윤서 씨를 제 원룸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초라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제 집입니다. 윤서 씨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실망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좋네요. 네, 따뜻해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 집은 크지만 차가워요. 여기는 작지만 따뜻해요. 윤서 씨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매일 저를 생각했어요? 네, 매일 밤. 어떤 생각? 보고 싶다는 생각, 사랑한다는 생각, 그리고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 윤서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훈 씨, 네, 저도 당신을 원해요. 지금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윤서 씨, 여기서 당신의 공간에서 당신을 느끼고 싶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네, 당신이 원한다면 저는 항상 원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녀도 응답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숨이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정훈 씨, 저는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금자리에 눕혔습니다. 이 작은 침대가 당신의 침대구나. 네, 부끄럽습니다. 아니에요.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저도 그녀 옆에 누웠습니다. 작은 침대라 우리 몸이 밀착되었습니다. 가까워요. 윤서 씨가 웃었습니다. 네,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좋아요. 더 가까이 느껴져서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옷을 이번에는 저번보다 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윤서 씨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신도요. 윤서 씨의 손이 제 가슴을 쓰다듬었습니다. 근육이 있네요. 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좋아요. 든든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자유롭게, 더 편안하게. 정훈 씨, 네, 제가 위에 있어도 될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물론입니다. 윤서 씨가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제 얼굴에 드리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당신 얼굴이 더 잘 보여요. 저도 윤서 씨 얼굴이 잘 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바보.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리듬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맞춰갔습니다. 작은 원룸이 우리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숨소리, 사랑소리, 서로를 부르는 소리. 정훈 씨, 저도 윤서 씨, 우리는 함께 그곳에 다다랐습니다. 윤서 씨가 제 가슴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퍼져갔습니다. 행복해요.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정훈 씨, 네, 여기가 좋아요. 당신의 냄새가 나는 이 공간이 초라합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만의 공간이에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택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우리만의 세계였습니다. 윤서 씨, 네,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조금요. 제가 라면 끓여드릴까요? 라면? 윤서 씨가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먹어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저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작은 냄비에 2개, 계란도 넣었습니다. 여기서 드세요. 우리는 침대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냄비째로. 맛있어요. 윤서 씨가 웃었습니다. 이렇게 먹어본 지 얼마만인지. 행복하십니까? 네, 너무 행복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훈 씨와 함께라면 라면 하나로도 행복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네. 윤서 씨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은 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지만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집안 하녀 김 여사였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기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사모님이 안 계세요. 어디 가셨는지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서 씨를 깨웠습니다. 윤서 씨, 일어나세요. 왜요?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서 씨를 찾고 있다고. 윤서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차를 타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들킨 걸까요? 윤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김 여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요. 왜요? 연락도 없이 가시니까 걱정했잖아요. 미안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김 여사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기사님도 같이 계셨어요? 네. 사모님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김 여사는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안했습니다. 들킨 걸까? 아니면 의심만 하는 걸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최악의 상황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차고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가 내려왔습니다. 정훈 씨, 윤서 씨, 여기는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잠깐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2층 창문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오늘 보고 싶었어요. 윤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좋습니다. 우리는 차고 옆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 윤서 씨가 제 볼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내일 봐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틀 후 회장님이 갑자기 귀국했습니다. 예정보다 일주일 빠른 귀국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차 안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정훈 씨, 네, 회장님. 오늘까지만 일하세요. 천둥 같은 말이었습니다. 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회장님, 제가 무슨 잘못을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아내와 무슨 짓을 한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변명하지 마세요. 하녀가 봤다고 하더군요. 손을 잡고 키스하는 것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한테는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까지만 일하고 다시는 내 아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회장님, 저는 한마디만 더 하면 고소하겠습니다.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길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났구나.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기사와, 기사와, 그리고 윤서 씨의 울음소리.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고로 갔습니다. 제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차고로 들어왔습니다. 윤서 씨였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볼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훈 씨, 윤서 씨, 그녀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어떡해요? 당신을 잃으면 저는, 윤서 씨, 저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으세요. 저를, 못해요. 절대 못 잊어요. 잊어야 합니다. 그게 윤서 씨를 위한 길입니다. 싫어요. 싫어요. 윤서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저도 윤서 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저는 어떻게 살아요? 살아야 합니다. 윤서 씨는 강한 사람입니다. 저 없이도 잘 사실 수 있습니다. 거짓말.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길고 깊은 키스였습니다. 모든 것을 담은 키스였습니다. 사랑, 미안함, 그리움, 이별. 사랑합니다. 윤서 씨,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정훈 씨, 영원히. 저는 그녀를 놓았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지 마요. 제발 가지 마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차고를 나왔습니다. 저택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윤서 씨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끝나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끝나는 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 침대에서 윤서 씨와 사랑을 나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당신의 냄새가 나는 이 공간이.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베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순간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의 추억이 내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그리움은 깊은 상처처럼 아프게 느껴집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그녀를 그리워하는 내 모습은 고독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10월에 비가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또 잠에서 깼습니다. 요즘 매일 이 시간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녀를 생각합니다.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30일, 720시간. 하지만 제게는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비에 젖어 번졌습니다. 윤서 씨, 지금 뭐하고 계실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은 주무시는 걸까? 아니면 저처럼 깨어 계실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전속 운전기사가 되기 전에 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제자리로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내려주고 또 태우고 반복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면 그녀 생각을 덜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강남을 지날 때마다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백화점 앞을 지날 때마다 우산을 들고 그녀를 맞이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세워주세요. 손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7,000원입니다. 손님이 내리고 저는 다시 길을 달렸습니다. 오후 2시,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훈 씨?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한 달 동안 꿈에서만 들었던 그 목소리. 윤서 씨, 네, 저예요. 저는 차를 급히 길가에 세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택시 회사에 알아봤어요. 정훈이라는 기사님이 계시냐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윤서 씨,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없이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럼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상관없어요. 저 이제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당신 없이 사는 게 더 무서워요. 회장님은 한 달째 집에 안 들어와요. 저희는 끝났어요. 저는 이혼할 거예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윤서 씨, 오늘 밤 만날 수 있어요? 제발. 빗소리가 더 세차게 들렸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였습니다. 세상이 흐릿했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기억해요? 우리가 갔던 강릉, 그 바다? 네, 기억합니다. 거기서 만나요. 오늘 밤 9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난다. 그녀를 다시 만난다. 오후 6시 저는 운행을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만에 제대로 본 제 얼굴이었습니다. 수척해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도 되나?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7시 저는 차를 몰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고속도로는 물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렸습니다. 그녀에게로. 기다려주세요, 윤서 씨. 제가 갑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밤 강원 영동 지역에 폭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시간당 50 이상의 비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그녀를 만나는 것. 2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밤 9시 30분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그 바다,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해변. 차에서 내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찾았습니다. 해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에 흠뻑 젖어서 윤서 씨, 저는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들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정훈 씨,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늦어서. 아니에요. 왔어요. 당신이 왔어요. 우리는 빗속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처럼. 집에 가요. 감기 걸리겠어요. 싫어요.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정훈 씨, 그녀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당신 없이 한 달을 살았어요. 지옥이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밤 당신을 생각했어요.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손, 당신의 따뜻함,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이혼하자고 했어요. 제가 부정했다고,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윤서 씨, 근데 알아요?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그녀가 제 옷깃을 움켜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예요. 이제 당신을 사랑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빗속에서 거칠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한 달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랑합니다. 윤서 씨. 저도 사랑해요. 정훈 씨. 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천둥이 울렸습니다. 숙소로 가요. 제가 예약해뒀어요. 윤서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근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둘 다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샤워부터 하세요. 같이 해도 돼요? 윤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함께 샤워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차가웠던 몸이 녹았습니다. 하지만 더 뜨거운 건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샤워실에서 우리는 다시 서로를 찾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 미칠 것 같았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우리의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달의 그리움이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격렬하게, 간절하게. 정훈 씨, 정훈 씨, 윤서 씨. 샤워실 벽에 기대어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리는 침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느끼고 싶어요. 당신을. 저도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비워졌던 공간을 채웠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정훈 씨, 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요? 네, 약속합니다. 윤서 씨가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저를 사랑해줘서.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고요한 아침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회의 시선, 사람들의 손가락질, 현실의 벽, 모든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함께 맞서겠다고, 함께 이겨내겠다고. 사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함께 견디는 것. 이듬해 4월, 벚꽃이 피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벚꽃길,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그 강릉에서의 밤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윤서 씨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윤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회장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건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불행이에요.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드디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윤서 씨는 재산 분할을 포기했습니다. 집도 돈도 모든 것을 두고 나왔습니다. 후회 없어요? 제가 물었을 때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혀 없어요. 오히려 가벼워요.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윤서 씨의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어떻게 기사와 불륜을,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윤서 씨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제 집 근처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돈으로 제 집을 얻었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가구도 직접 골랐습니다. 식사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빨래도 청소도 스스로 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근데 행복해요. 이게 진짜 제 삶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갤러리에서 일했습니다. 미술을 전공했었다고 했습니다. 꿈이었어요. 그림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해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택시를 몰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에게 더 나은 것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정훈 씨, 무리하지 마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바보 같은 사람,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희는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데이트를 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백화점이 아니라 벼룩시장에서 쇼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상해요. 윤서 씨가 말했습니다. 저택에 살 때보다 원룸에서 더 행복해요. 값비싼 음식보다 당신이 끓여준 라면이 더 맛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세워주세요. 손님이 내렸습니다. 다음 손님을 기다리며 차를 세웠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 한 여성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짧은 머리, 간단한 원피스, 그리고 그 미소, 윤서 씨였습니다. 저는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윤서 씨, 그녀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 한 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손님? 바다요. 기사님 마음에 드는 바다로. 알겠습니다. 타십시오. 윤서 씨가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이 아니라 조수석에. 여기 앉아도 돼요? 물론입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근무 중 아니에요? 오늘은 조퇴입니다. 손님이 바다에 가자고 하셔서. 나쁜 기사네요. 근무 중에 조퇴라니. 나쁜 손님도 계시네요. 기사를 유혹하시다니. 우리는 웃었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났습니다. 정훈 씨, 네, 행복해요. 저도 행복합니다. 지난 1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윤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야말로 다행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작은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강릉도 아니고 속초도 아닌 이름 모를 작은 바다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여기 좋네요. 네,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정훈 씨, 네, 저 물어봐도 돼요? 네, 뭐든지. 결혼해 줄래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네. 윤서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결혼해요. 저랑. 윤서 씨, 저 알아요. 당신은 준비가 안 됐다고 할 거예요. 저한테 더 좋은 걸 주고 싶다고 할 거예요.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이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원룸도 라면도 전부 다 좋아요. 하지만 저는 윤서 씨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당신이 있잖아요. 윤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면 충분해요. 당신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하시면 힘드실 겁니다. 힘들어도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신경 안 써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래사장에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윤서 씨, 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드릴 수 있는 건 제 사랑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만큼은 진심입니다.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윤서 씨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네, 네, 1000번이라도 네. 저는 일어나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울었습니다. 키스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우리의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워요. 윤서 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정훈 씨, 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힘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견디겠습니다. 돈도 별로 없을 거예요. 함께 벌겠습니다. 윤서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제가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셔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답네요.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을이 아니라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 노을 보세요. 제 얼굴 말고 윤서 씨가 더 아름다운데요. 바보 같은 사람. 그녀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저기 저 별 보여요? 윤서 씨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네, 저 별처럼 우리도 함께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럴 겁니다.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리는 근처 작은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고급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첫 신혼집이네요. 윤서 씨가 농담했습니다. 나중에 진짜 신혼집은 더 좋은 곳으로 구하겠습니다. 여기도 좋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이제는 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평생이라는 시간이. 정훈 씨, 네, 행복해요. 저도 행복합니다. 밤새도록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서로의 사랑을. 새벽이 왔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 씨가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이란 게 뭔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과 함께 완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가진 사람과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함께라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힘든 길을 함께 걷는 것이었습니다.
윤서 씨가 눈을 떴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약혼자님. 제가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내 사랑.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 먹으러 갈까요? 네. 우리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찾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맛있어요. 집에서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윤서 씨는 일하시고 제가 집안일 하겠습니다. 현대적이네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제 원룸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들어오실래요? 네. 윤서 씨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 되는 거네요. 일단은요. 나중에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천천히 해요. 지금도 충분해요. 윤서 씨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저기 책상은 제가 쓸게요. 그림 그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저녁에는 같이 요리해요. 네. 주말에는 같이 청소하고 그녀가 행복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내가 되는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훈 씨, 뭐 생각해요?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요. 윤서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구해줘서 제가 감사합니다. 제 삶에 의미를 주셔서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날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10월의 어느 날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 몇 명, 윤서 씨의 친구 한두 명.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신랑 신부를 사랑하며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신부 신랑을 사랑하며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윤서 씨를 안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내. 저도 사랑해요, 남편. 그날 밤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여기 좋네요. 네,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정훈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 하나? 편하신 대로 부르세요. 그럼 당신이라고 부를게요. 좋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우리의 발을 적셨습니다. 당신,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까요?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알아요. 싸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알아요. 돈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윤서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답네요.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노을을 봤습니다. 당신, 네, 저희 아기가 지면 어때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봤습니다. 아기요? 네, 당신과 제 아기. 가슴이 벅찼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노력해요. 윤서 씨가 웃었습니다. 네,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기 위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석 달 후 윤서 씨는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40대의 평범한 운전기사와 재벌가의 외로운 부인.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금기를 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행복합니다. 작은 집에서 많지 않은 돈으로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수군거립니다. 기사와 결혼했대. 재산도 다 포기했대. 미쳤나 봐.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니까요.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진짜 사랑이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처럼 우산 아래에서 시작된 사랑, 비를 맞으며 성장한 사랑, 폭풍을 견디며 단단해진 사랑, 그리고 마침내 봄을 맞이한 사랑. 이것이 저 정훈과 윤서의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